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투쟁 열기와 투쟁력이 상당히 발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로 밀어붙이려다가 지금 우리의 투쟁력에 밀려 한껏 주춤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껏 함성 3초간 질러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연동형이 주춤거리고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함께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수처의 부당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제가 내려갔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 목적에 관해서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오늘날 수개월째 드러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거대 비리의 원성은 오히려 청와대 문재인 일당에게 있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칼날이 들어오고 자신들을 검찰이 수사하려는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공수처라는 걸 세워 거기다 맡기겠다니 말이 안 되죠. 둘째로 명분에 관한 것입니다. 저들은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수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라, 이게 검찰개혁의 명분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기들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법안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오히려 자신들의 몸통을 겨누는 법안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게 몰아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보 알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세 번째로 공수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 구성을 보면 현직 검사들은 절반 이상을 넘을 수 없고 오히려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전체를 채워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민변 출신 변호사 50명으로 공수처를 전원 채워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공수처장을 뽑는 그런 추천하는 위원회에 야당 몫이라고는 고작 2명입니다. 그 야당이란 것도 정의당, 저런 이중대 다 포함한 야당한테 겨우 2개 의석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공수처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고 게다가 그것도 불안해서인지 무슨 조항까지 뒀냐 하면 공수처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부당하다 싶으면 공수처 소속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혹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변심해서 자기들에게 칼끝을 겨누면 어떡하겠다고요? 거기 심어놓은 수십 명 민변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그 중에 한 사람만 이 재계에서 움직여도 공수처장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좌익 영구 독재기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공수처 같은 독재기구가 없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도 위원회 형식으로 합의제로 공수처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공수처장 밑에 독재적으로 운영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용납될 수 없겠고,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좌익 독재 연구기구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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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 앞에 연설하신 분이 도태우 변호사 맞으시지요? 이번에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는 과거에 알았던 지인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뭐 검찰 수사받고 기자회견하느라고 바쁘시다고 격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태우가 아니다. 그 김태우는 훌륭하신 김태우 수사관이시고 나는 안보 전문가 김태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 광장에 나와서 싸우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추운 날 이 광장에서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향해서 어떤 외침을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으시죠? 자, 먼저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아세요? 좌파와 우파는 번지수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원하는 분들이 바로 우파입니다. 우리가 다 우파입니다. 맞죠? 좌파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진보와 보수는 뭡니까? 진보와 보수는 번지수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 번지수는 같습니다. 진보는 가급적 개혁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옛날 것도 쓸만한 것들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보수와 진보는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다 우파들이고 다 우리고 우리 형제고 우리 자식들이고 다 우리가 바로 그 우파들입니다. 맞죠? 보수와 진보는 집권을 번갈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뀔 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그거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거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은 정책 경쟁이지 칼부림이 아닙니다. 죽이고 죽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아버지와 진보 아들이 이래야 옳다 저래야 옳다 다투지만, 그러나 다 가정을 위해서이고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좌파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파들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신문, 방송, 소위 정부와 친정부 나팔수 언론들은 한사코 이 일을 보수와 진보의 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진보와 좌파가 어떻게 다른지 감별하는 감별사가 되는 교육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라고 해주시고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끄름직한 목소리로 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다스리는 빨갱이 나라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쉬운 문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설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는 엄청 미남이다. 노래도 잘한다. 에이, 그건 아니죠. 안 들어보셨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는 감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김원봉이라는 자, 남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거쳐 월북에서 북한에서 검열상 노동상을 지내고 이 땅을 붉게 물들인 6.25 원흉입니다. 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고 서훈하겠다는 것이 진보입니까? 좌파입니까? 예. 그거는 진보의 생각이 아니라 좌파의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이 정부는 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진당을 해산했을 때 저자들은 진보 정치 세력을 죽인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러면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 정당이 진보 정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인이라 그러지만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좌파 정당, 좌파 정치인입니다. 맞죠? 우리 국토 최남단 저 제주도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 짓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많은 나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우리 남방 해역에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제주 해군기지를 짓지 못하게 회방하고 들어누웠던 수녀들, 신부들, 이분들이 진보입니까? 그분들이 한 행동이 진보 행동입니까? 빨갱이 행동입니까? 예, 똑똑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똑똑히. 지금 북한이 군대를 줄이지도 않았고 핵무기를 손에 놓지도 않았는데,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군대가 많은데 우리 최전방 제2선에 있는 정예 사단들 하나씩 둘씩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것이 바로 진보 정당이 하는 겁니까? 진보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진보 정부입니까?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보 교육입니까? 이게 빨갱이 교육 아닙니까? 진보와 좌파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이 좌파 짓거리를 하면서 이걸 진보라고 우기고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진보와 보수의 경쟁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 빨갱이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 거기에다 투표를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알더라, 아들들아, 너희들이 진보인 것은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작자들이 자기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날 왜 이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감별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는 감별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 좌파 세력들의 대한민국 파괴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북한 지금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또 트럼프 탄핵이 가결되니까 나오죠.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는 이제 큰일 났다 저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북한 문제에도 손도 못 댄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놀아나가지고 결국 핵 동결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고 그 트럼프 저놈이 말이야 또 뭐 우리한테 방위비를 5조나 내라 그러고 돈이나 뜯어갈라 그런다. 트럼프 아주 나쁜 놈. 이런 식의 논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소시적에 워싱턴 특파원 3년 했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 4년 워싱턴에서 7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정치 그래도 조금은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틀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위기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는 걱정도 안 합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후원금이 10배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6%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치적 위기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 이제 상원으로 옮겨가는데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00석 중에 47석 갖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20명 공화당에서 이탈을 해 나와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이탈해 올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화당에서는 빨리 상원에서는 빨리 상원로 넘겨. 그럼 우리 바로바로 해가지고 한 달 안에 해치워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펠로시라는 그 여성 하원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선거 때 좀 써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써먹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었다 하는 게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23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어쩌고 했는데 어제 열린 제6차 TV 토론에 참석한 사람만
7명입니다.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만 7명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하도 또라이 같아서 민주당 간판만 달면 내가 나와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있어서 20몇 명이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내년에는 트럼프가 100% 되니까 누가 나와도 떨어지니까 어차피 나는 다음번 내다보고 얼굴이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하고 23명이 지금까지 출마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케이스입니까? 뒤후자입니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 100% 재선된다고 정말 장담을 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지금 북한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한반도. 우리 언론 얘기를 제대로 안 합니다. 12월 3일 날 12월이 딱 들어서자 북한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우리 핵무기 핵 협상 시한인데 미국이 새로운 셈법, 새로운 계산을 가져와라. 그거 없으면은 이제 우리는 제3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거를 줄지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공가를 친 거죠. 그리고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2월 7일 그리고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로켓 엔진 점화 시험을 했던 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점화 시험이 7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로켓 하나가 아니고 2단짜리 좀 큰 로켓을 엔진 시험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동창리에서 17년도에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 탄 엔진을 만드는 곳이 바로 거기 동창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ICBM 같은 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방 쏘면서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제 북한의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 측 대응을 설명하죠. 미국 어마어마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갑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무시무시한 정찰기들이 북한을 정말 샅샅이 누볐습니다. 바로 어제도 E-8C인가 하는 고도 정찰기가 왔고요. 5만 미터 상공에서 날아가는 U2기까지 다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건이라는 대북 특별 대표가 15일 날 와서 2박 3일 한국에 있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건이 아무도 못 만나고 빈손으로 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건이라는 분이 어제 미국 상원에서 국무부장관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아니고요, 국무부장관입니다. 국무장관 대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위급이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에 출마할지 모른다는 설이 나오면은 바로 국무장관이 될 수 있는 거물입니다. 비건이. 그러니까 이 비건이 한국, 일본, 중국을 거쳐가는데 맹탕 빈손으로 가려고 왔다 갔습니까?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미국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단계가 돼서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에, 그리고 중국 정부에 뭔가 통보하러 온 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뭔가 중대한 내용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12시쯤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부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고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는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마 한 1시간쯤 될 겁니다. 오늘 새벽 1시나 2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문제가 통화가 됐겠지만은 한국 문제도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14일 전에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7년 10월 달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만일에 뭐 유사시 일이 생기면은 먼지 털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성탄절 전이 될지 성탄절 직후가 될지 또는 내년 초가 될지 시간 문제일 뿐 뭔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하나 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죠. 자, 평양에는 어제 전 인민무력부의 장군들이라는 장군들은 전부 다 어제 오전에 평양 초대소에 수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북한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백두산에 말 타고 2번을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에 말 타고 갔다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이의 자취를 따라서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상황만 전해드렸습니다. 왜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마침 오늘 여기 이한방송이 여기 바로 제 오른쪽 편에 텐트 치고 있습니다. 이한방송이 군사 전문방송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여기 장호석 소령도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이한방송 어젯밤 오늘 새벽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오히려 미사일 한 방 쏴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자, 내년에 선거인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날 치르고 공식 선거운동이 2월 3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년에 바로 1월 되면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재선 운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뭐냐? 바로 북한 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만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뭐 미사일을 한 방 쏴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립니다. 왜냐? 그동안 내가 김정은이를 잘 꼬아 삶고 이놈을 잘 다독여 놔서 미사일 핵실험 전혀 없었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트럼프가 그동안 거짓말한 꼴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군사 전문적인 문제는 이한방송 같은 데 들어보시되 우리 감각적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뭔가 북한이 재선기간 동안에 선거에 방해할 행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모가지를 꽉 잡아놓는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정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연시 정말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다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천일, 오늘이 995일입니다. 석방될 가능성이 지금 어렵죠.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적각 석방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적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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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